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요즘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로 다시 말이 많습니다. 부지 소유권을 사들인 사업주가 다소 뜻밖의 시기에 꽤 솔깃하고도 의외의 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부터인데요. 찬반 의견이 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이슈를 꽤 세게 던지신 분입니다. 전은수 자광 대표님. 예, 그동안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요점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광 전은수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 대한방직 공장 터에 대해서 143층 익스트림 타워를 복합 개발하고자 지난 4월 30날 현장에서 개발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개발 계획의 전체적인 그 중심 포인트는 타워입니다. 이 타워 복합 개발을 통해서 전주의 여러 가지 도시적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큰 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타워의 내용은 주로 보면 컨벤션과 호텔, 그리고 3만여 평의 테마공원, 그리고 아파트, 관광형 상업시설이 주요 사업 계획이 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워형 복합단지 개발 계획,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예. 최 교수님, 네. 이런 개발 계획 처음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굉장히 그 숙제로 다가왔고요. 과연 이 개발 계획이 그동안 우리 전주가 가져왔던 외부에서 바라본 우리 전주라는 도시와 지금 개발 계획이 과연 매치가 잘 될까라는 그런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주는 도시의 이미지가 전통 문화 중심의 도시였고 또 지금도 한국적인 도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라는 그러한 워딩들을 통해서 도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는 전통 문화와 관련되어진 시설, 전통 문화와 관련되어진 다양한 이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어디 외부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봐도 전주, 한옥마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통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도시인데 그런 도시의 새로운 어떤 그런 복합 타워형 복합 단지가 과연 어떻게 우리 전주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까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타워라는 것이 뭐 우리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서울에 롯데에서 롯데 스카이 타워를 서울 스카이죠 만들었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방문객이 한 1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타워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의 그 도시 경관을 전망하고 그것이 주간이든 야간이든 그런 형태로 전망대가 들어서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우리 전주라는 전통문화 중심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도시에 이런 타워가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주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이 사실은 큽니다. 결국은 전주라는 도시의 정체성, 그것과 지금 자광에서 내놓은 사업 계획, 이거하고는 약간 지금 맞지 않지 않냐는 의견 같거든요. 전 대표님 어떤 생각이세요? 예, 저는 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주의 전통과 이 역사성에 관련된 이미지하고 저희가 계획하는 그 타워 복합 개발의 그 기능과 역할하고는 좀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가 물론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전주는 그런 역사와 전통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대한방직 공장터는 전주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방치되어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시고요. 또 땅의 위치를 보면 서부 신시가지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데 저는 그 개발 방향에 있어서 전주의 전통과 역사를 좀 더 협력하고 또 전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지역 현안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형태가 가장 적합한 것이 타워 복합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구체적인 예로 세계적으로 보면 그 많은 도시의 중심에는 타워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타워가 있고 뉴욕에도 타워가 있고 동경에도 타워가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타워가 있는 지역이 꼭 중심이냐 아니면 그러한 기존에 형성된 대도시만이 꼭 타워를 갖는 거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주는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타워 복합을 통해서 조금 더 세계에 알릴 수 있고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고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데는 타워 복합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남기 위원장님, 지금 대한방직 타워 개발 문제는 정말 해묵은 과제거든요. 그런데 자광에서 이번에 상당히 그 정면 돌파랄까요? 돌직구 형태로 개발 계획을 내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토론이 거기에 타워가 들어서야 되느냐 마느냐 또 어떤 개발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는 것에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한방직은 서부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섬처럼 토지가 수용되지 않고 남아있던 부지를 대한방직의 부지를 사신 거 아니에요, 자광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서부 그 신시가지 개발에 토지를 내놓고 다 뭐 물론 보상이 따라갔습니다만은 다 수용이 됐는데 유독 그 큰 부지가 수용이 되지 않고 개발이 된 다음에 이제 그 토지 상승가에 따라서 결국에 대한방직 이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수용하지 않은 토지가 이제 고액으로 팔려서 특혜를 본 건데 이 전제 조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희생하고 다 그 했는데 그 특혜가 대한방직으로 간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타워가 올라가고 컨벤션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그 과정이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광에서 컨벤션 개발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종합 경기장에 컨벤션 하려다가 국비까지 날려보냈고 지금 종합 경기장에 그 육상 경기장 등 그 이거 대체 시설 문제를 가지고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갈등하면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를 다 덮어버리는 거죠. 전제 조건은 거기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특혜가 왜 비롯됐는지 이 책임과 그 과정을 규명하는 것과 그다음에 종합경기장에 들어설 컨벤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해소된 다음에 그다음에 자광이 발표한 건 저는 기업에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건 도시계획 변경, 즉 공장 부지가 상업용도나 이렇게 변경을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광에서는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희망사항이죠. 이걸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미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건 사실 자광의 어떤 장밋빛 개발 계획에 뒤따라가는 형태라서 저는 이런 논의가 좀 사실 좀 불편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부동산 투기성 그런 여지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같이 토론해 볼 텐데요. 어쨌든 전은수 대표님, 이 정도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 검토, 타당성 검토 다 거치셨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 이런 사업 계획을 하시게 된 그런 업체 측에 사업주 측에 불가피한 필요성, 당위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방금 그 김남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참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그 굳이 대변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토지에 대해서 그 과거 역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금 그 과거에 그 서부 신시가지 지구 단위 계획 아니면 개발 계획 수립할 당시에 대한방직 공장터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제척되어 있다가 지금에 와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발 계획을 논의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전주 시민으로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그 과거에 그 대한방직 공장터에 개발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 보도됐던 언론 그리고 그 토지의 그
소유했던 대한방직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대한방직은 당시 한 12만 한 3천 평 정도가 대한방직 소유의 땅이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한 반 정도를 기부채납 또는 감보율 또는 보상 등 절차를 통해서 서부 신시가지 개발 계획에 기반영이 됐고 지금 남아있는 한 6만 5천 평 정도는 그때 당시 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공장의 필요성이나 그리고 그 서부 신시가지가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됐는데 그 전주시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에 그 공장의 어떤 시설, 그다음에 영업 그리고 그 공장 인력 등에 대한 어떤 그 수용 금액이 한 3천억 정도 추정이 됐던 걸로 아마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런 재정적 부담을 통해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그런 토지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걸로 저희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고요. 저런 개발을 통해서 제가 전주에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런 개발을 통해서 전주와 함께 전주 시민이나 도민들과 함께 성장하거나 아니면 뭔가 지역의 기여가 되는 그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서울과 전주를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거는 제가 과거 관광을 갔던 여러 가지 기술적 탐방을 갔던 여러 도시의 모습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지역에서 또 경제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타워 형태의 어떤 그 개발이 들어가면 뭔가 사람들한테 주목도 되고 또 더욱이 이 침체된 전주 경제에 뭔가 확장성을 아니면 활력을 좀 넣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타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개발이 되려면 최 교수님 어쨌든 현재는 공장 용지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 준주거 지역이든 상업 용지로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그걸 전제로 자광은 투자를 했을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토지가액 상승, 차익이 발생할 거로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일종의 특혜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에 비추어서 이런 개발 계획과 좀 별개 아닐까요? 기업의 투자 판단과 그리고 이 부분을 개발하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별개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계획에서 어떠한 개발 계획이든 이게 뭐 복합 타워형이든 어떤 형태든 다른 형태로의 개발은 특혜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특혜를 시민들이 그 개발이 특혜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면 공공성이 더 있는 그런 도입 시설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 환수금을 명확하게 법에 정해진 대로 공개적으로 공시해서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만 그 지역이 어떠한 형태로 개발이 되더라도 충분히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워든 무엇이든지 간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 그 도입 시설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를 지금 현재에 꺼내놓아서 얘기하는 것은 뭐 발전적인 방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한 장들을 공개적인 그러한 장들을 열어서 공감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부 체납이 됐든 공공기여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서 특혜 논란에 대한 아마 대응 논리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감성적인 접근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정도를 하려면 자광이라는 사업체의 재무 구조나 법인체의 그 재무 상태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태는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답변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요즘 근래에 나온 여러 그 시민회라든가 시민들의 그 개발 기대에 따른 또 염려라고 보고요. 저희 회사는 이미 그 토지를 2천억 상당 금액을 지급을 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개발 계획을 논의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지금 그 염려하는 바와 같이 실현 가능성 또 회사의 어떤 재정 능력 등을 충분히 그 저희가 심도 있게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미 2천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토지 확보를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일어날 개발 계획은 이미 아시다시피 개발 계획과 포함된 여러 가지 그 투입 재원, 공사비라든가 각종 용역비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 등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이미 일부 확보한 것도 있지만 향후 이 4년 동안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돼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 사업에 그 참여되는 시공사라든가 또 금융기관 그리고 그 시설의 어떤 일부분의 판매 대금 등등을 통해서 재원 조달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방식을 통해서 저는 이 사업을 이상 없이 풀어나갈 것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개발이익 상당 부분 또한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지역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재정 능력이나 또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셔도 전주 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기 위원장님, 지금 그 자광 쪽에서 제시하는 사업 규모가 사업비가 2조 5천억 규모라고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의 말을 듣고 그 좀 실현 가능성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일단은 자광건설이 대한방직 부지를 인수한다고 그래서 좀 처음에 살펴봤을 때는 자광이 뭐 2012년에 자본금 5억으로 출발한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의심을 좀 했었고요. 그런 의심이라보다는 의구심인데요. 뭐 다 해소됐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아까 전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자본금을 다 한 회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 그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공에 관련된 거는 또 시공사가 거의 뭐 책임을 지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자본의 건실성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에 따라서 은행의 어떤 그 투자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이제 자광의 재정 건실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업의 기대 효과라고 하는 거하고 좀 같이 결합해서 좀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초기 자본금, 이게 그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걸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재정력이 있느냐 이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광에서는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지금 토지 거기에 공장 부지인데 모든 개발의 전제가 도시계획 변경, 용도 변경에서 출발하는 거고 거기에다 지금 자광 전 대표께서는 그 속된 말로 잘 치고 들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컨벤션 문제도 거론하고 기부 체납 문제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 그 지역의 어떤 그 현안을 이 지금 자광 계획이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광 쪽에 지금 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그렇게 덮일 수도 있지만 이런 개발 계획이 종합경기장 컨벤션 문제들 이것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지역 안에서 공론화되고 전제 조건이 해소가 되어야 지금 자광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발 계획이 비로소 좀 그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서의 그 토론이 가능한 지점으로 온다는 거죠. 근데 자칫하면 이게 자광 계획에 의해서 덮여버렸는데 오히려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좀 아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자광은 마치 몰아치듯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전주시에 사전협의라고 그러나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사전협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저희는 4월 30날 언론과 방송 기자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많은 시민 도민분들을 모시고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 5월 2일자로 전주시에 사업계획 사전 협의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협의 상태가 회신될 수 있는 기간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방금 김남규 위원장님께서도 또 어떤 그 종합 경기장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을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이 투자하고 또 이런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가 한 1년 정도 검토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추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역의 현안을 파악을 하고 진단을 했다 하면 어떠한 개발 계획 또는 새로운 투자 계획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지역의 어떤 그 현안들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시 재정 부담 또는 도의 재정 부담 없이 민간의 어떤 그 개발 계획을 통해서 또 시의 행정과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런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시너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도 변경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그 사업 이익의 막대한 자본을 기업이 그 재원을 다 얻는 효과만 있고 지역에 재투자나 아니면 그 기여하는 역할이 없다 하면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냐. 요즘 그 사회적 추세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저희 회사에서 추구하는 기업의 어떤 실천 방향, 기업에 나아갈 방향은 그런 것들을 지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시민분들과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논의한다 하면 충분히 이해의 폭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좀 그 자광의 계획에 좀 뒤따라가는 꼴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잘 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게 시기나 왜냐면 지금 지방선거 때 그 사업 계획을 냈는데 답변 못 하거든요, 시가. 지금 잘못하면 특혜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자광의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어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들은 잘 짜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시는 거다. 기업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토론도 사실은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못 나오는 거고요.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도 쉽게 나와가지고 이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과정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지금 컨벤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논의를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않고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개발 계획에. 이런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저는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책임 있게 이제 곧 지방선거 돌아오니까요. 그 이후라도 좀 빠른 속도로 책임이 있는 어떤 결정들을 해놔야 비로소 이 문제가 개발 계획이 타당하냐, 아까 말씀하신 전주에 어울리는 계획이냐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토론이 주제가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인데 김남규 위원장님, 네. 지금 특혜 논란은 여전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수 없는 시간이긴 해요. 그런데 전주시는 일단은 시민공론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요. 공론화 그러면 다 좋은 것 같은데 공론화도 여러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전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시가 기본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공론화의 방식이라는 게 공론화위원회 방식인지 어떤 토론회 방식인지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자꾸 이제 여러 군데서 대안방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라고 하니까 이걸 거부만 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원론적으로 공론화하겠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서요. 어쨌든 시가 좀 더 명확하고 전격적인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지금의 논란을 잠재우고 아까 지금 이런 전주시가 전통의 도시인가 그렇지 않은가 문제뿐만 아니라 전주시 발전을 도시계획 속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문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가 책임 있고 전격적인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최 교수님, 지금 네. 아마 그 자광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반대하는 쪽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 이런 걸 것 같아요. 결국은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특혜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토지가 상승액이 있을 것이다. 결국 자광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익만 챙기고 빠져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의구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구체적으로 기업이 체결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7만 평 가까이 되고 그러면 뭐 1980억이면 대개 한 290만 원 정도로 이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언론을 보면. 그러신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그렇다면 그 정도로 해서 개발을 해서 또 컨벤션이나 공원 제가 보니까 83% 얘기도 있고 17%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건 뭐 관리 비용에 따라서 누가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해서 기부 체납을 해도 자광에서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사업하는 측면에서는 용도 변경을 해서 네. 600%를 네. 다 건축을 해야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막대한 개발 이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막대한 개발 이익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러 온 거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250% 이내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50% 이내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시민분들께서 염려하는 것 같이 막대한 개발 이익은 안 생기겠죠. 물론 그거를 저희가 이익을 배제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닙니다. 적정한 이익은 들어가 있고 그 어떤 사업 구조, 즉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그 복합 시설물 형태의 어떤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또 타워가 가지고 있는 무형적 기부 체납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 계획보다는 이러한 타워 복합 개발 계획이 지역과 함께 이익을 나누고 또 같이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익의 포지션은 최소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거는 최대화 이런 전략이 저희가 세운 복합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저희가 짚고 가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공장 부지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됐을 때 땅값이 2배만 뛴다고 하더라도 자산 가치로만 본다면 50% 기부 체납, 땅만 기부 체납한다라고 하는 건 기업으로 손해 볼 일이 아니죠. 근데 2배가 넘어서 3배의 지가 상승, 용도 변경만 해도 그렇다면 반절을 떼주고도 자산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전제하고 나머지 그 위에 이제 어떤 그 호텔을 짓고 뭐 타워를 짓고라고 하는 것은 기회비용이죠. 앞으로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회비용인데 어쨌든 용도 변경 자체가 이미 이익을 예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먼저 짚고 가고 싶습니다. 방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해서 이 토지를 분할해서 누구한테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용도 변경을 해서 어떤 분할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그 매매가액의 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4월 30일 개발 계획을 발표를 먼저 한 이유는 이러한 개발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 하나의 토지를 가지고 가면서 전체 건축물을 일시에 착공을 해서 일시에 준공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됐다고 해서 개발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용도를 어떤 걸로 개발하느냐 또 그 용적률을 얼마만큼 확대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개발 이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개발 이익에 대한 내용의 어떤 이 이해라고 그럴까요? 이해와 오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다시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용어로 보면 일단 제가 자산 가치라고 자산 가치, 네. 나머지 개발은 개발 이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충분치도 않거니와 또 많은 시간을 가진다 해도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어떤 설명들에 대해서 납득하고 해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모처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제안이라는 그 의견도 있거든요. 찬성하는 쪽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마저도 또 없는 것으로 무산시켜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겸해서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한방직 터 개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마무리 발언 겸해서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위원장님.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 전주 종합경기장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롯데쇼핑과 계획을 하려다가 김승수 시장이 들어서면서 자체 개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자광이 계속 해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롯데건설이라는 시공사를 끼고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자, 이게 그냥 그렇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종합경기장 문제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나 시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 입장들을 분명히 밝혀야 이 개발을 어떻게 하냐에 떠나서 시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좀 지역 개발 또 그 부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시민들도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숨을 터주는 게 바로 도와 시가 지금 해야 될 일인데요. 선거가 끝나는 대로 그런 말로만 공론화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성을 담보한 그런 입장들을 신속하게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원수 대표님. 네, 저희는 이미 그 토지를 확보해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전주시에서 말씀하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이 개발 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 환수 그리고 사회적 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지역에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론화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보겠다라고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장 개발권과 이 대한방직 개발권은 사뭇 다르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장은 국유지, 도나 시가 가지고 있는 그 국유지에 해당하고 이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저희 회사의 어떤 개발 계획, 종합적인 그 플랜을 가지고 저는 전주에 왔습니다. 전주가 조금 더 부자가 되고 또 이런 계획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전주가 앞으로 이어질 그 새만금 개발과 그 동력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큰 중심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미래의 전주, 그 미래의 전북은 굉장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문화 그리고 관광, 상업 중심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는 이러한 거를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또 혹시 의견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배척하지 않고 다 일일이 귀담아 듣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관심 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좀 잘하면 지지도 해주시고 혹시 투명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게 했을 때는 채찍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전주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규 교수. 잘못 오해를 하시면 전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도시의 이미지가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새로 도입되는 시설에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동일한 전주라는 큰 틀의 이미지는 가져나가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관광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이 만능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설이든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발전이 되는 그런 시설로서 앞으로도 충분히 좀 더 많은 논의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아주 민감하고도 무거운 주제라는 생각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고 또 너무 오래 방치한 탓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가능하다면 공익과 정의에 맞는 개발 방향을 한 번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